안녕하세요. 오타임엔 미국 소식입니다. 4월 1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엔 탄핵 발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였던 하원 의원이 같은 죄를 자기도 지금 저지르고 있으며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의원인 맥심 워러스가 미네아폴리스까지 날아가서 BLM 폭도들에게 만약에 지금 초반이 유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은 거리로 나가서 폭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탄핵 시에 백악관에서 연설에 선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주장하였던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인 맥심 월터스가 미네아폴리스까지 가서 자기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도 낸시 펠로시가 당장 탄핵에 소출하여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하여 공화당 의원들은 같은 이유로 이 맥심 월터스가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낸시 펠로시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위선적인 하원 의원은 선거 때마다 자기 딸을 보좌관으로 두고 자기 정치자금 들어온 데서 지난번에도 25만 불을 캐시를 딸에게 주었습니다. 정치자금을 모아서 자기 가족들 생계비를 내고 있는 하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잉그루드에서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사는 것은 베버리힐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소속된 데가 그 유명한 잉그루드 지역입니다. 잉그루드가 LA에서도 가장 칸톤과 같이 범죄율이 높으며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흑인들과 라티노들이 이 여자를 계속 당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MTG 의원이 모금에 있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 루키인 MTG 의원이 최근 1사분기 동안의 모금액을 발표를 하였는데 320만 불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모금액은 조지아 바깥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일 많은 곳이 플로리다가 8만 8천 불, 텍사스가 8만 불, 캘리포니아가 7만 4천 불, 조지아는 6만 불로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20만 불을 모집하여 낸시 펠로시의 400만 불에 이어 의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모금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한편 딱따구리 사연방의 리더인 모금의 규제라고 알려진 AOC가 280만 불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조지아 출신의 공화당 루키답습니다.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며 자기는 QAnon 지지자라고 아주 당차게 이야기하는 맹렬한 하원 의원입니다. 사기꾼 목사에 대항하여 출마하는 네이비실 애국자입니다. 이번 조지아 보선에서 상원에 당선되었던 월낙의 대항마로 네이비시 출신의 레덤 세들리라는 공화당 후보가 나서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2021년 1월 10일 날 조지아 상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었던 당선자인 월낙 목사에 대하여 2022년 상원 투표에서 조지아의 공화당에서는 네이비실 출신의 레덤 세들리 후보를 내보내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기꾼 목사와 애국자인 네이비실의 대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미국 전역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의 하원 의원들이 오늘 경찰이 앞으로는 폭동 진압용으로 최루가스라든가 고무총이라든가 물총 등이나 아니면 곤봉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입법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미네아폴리스 경찰서장이 하는 말은 폭동이나 난동에 의한 진압은 경찰 고유의 권한이고 경찰서장이 고유 권한으로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의회가 여기에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이런 입법을 하였다는 자체가 한마디로 넌센스인 것입니다. 표를 먹고 사는 의회 의원들이 그저 대중을 따라서 근본도 모르고 입법부터 하고 보는 이 작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면 경찰을 먼저 부르는 사람들이 경찰한테 비무장을 하고 폭도들에게 맞서라고 하면 그 경찰이 어떻게 폭도들을 진압하겠습니까? 상식 이하의 입법을 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스포츠가 좌편향의 정치적인 개입을 함에 따라서 시청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NBA, 즉 미 농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조지 프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대립 처분에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경기를 연기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에서는 모든 종교와 인종을 배제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의 원칙입니다. 비록 프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스포츠에서 대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너무 좌편향적인 정치선을 띠고 움직임에 따라서 많은 선수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였고 오늘날 NBA가 몰락을 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1년 시즌 오프에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프로스포츠의 최악의 실수는 좌익 정치를 스포츠에 받아들인 것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NBA로
ABC 스포츠가 중계권을 갖고 있는 2012년에 비하면 45%의 청취율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결승전이 있던 1월에는 TNT의 40%, ESPN의 20%를 감소하여 케이블은 좀 나은 형편이나 ABC의 경우에는 51%나 감소하여 완전 폭망한 상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멕시칸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타코와 브리또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또가 오늘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오는 젊은 아이들이 브리또를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까만 바이닐 테이프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을 국경 순찰대가 이상하게 여겨 그것을 달라고 하자 아이가 무심코 국경 순찰대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 이거 어디로 가져가냐 했더니 제가 먹을 아침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다시피 은박지가 한 겹이 쌓여져 있고 그 밑에 보니까 크리스탈 필로폰, 히로뽕 순도 높은 것이 다량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국경을 넘어오는 아이들을 이용하여 수많은 마약 카르텔들이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울 때 항상 배운 말이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한 기독교 국가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쓰는 말이 WASP, WASP, 그게 마지막 P가 프리스피테리안입니다. 장로교인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크리스찬에 대한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로 인식이 되어 왔고 세계에서도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라고 노력을 하는 나라로 우리가 배워왔고 또 알려졌고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대한민국에도 6.25 사변 때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5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리며 전장에서 죽어갔던 것도 그런 가치관을 지키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미국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이 현실을 가만히 볼 때는 교회의 붕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갤럽이 1937년에 시작할 때 당시에 미국인의 74%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의 기독교인은 불행하게도 47%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민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한 종교의 다변화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많은 크리스찬들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1946년도 이전에 태어난 전통주의자들은 66%가 크리스찬이며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58%로 줄어듭니다. X세대에 돌아오게 되면 50%로 딱 절반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밀리니엄 시대가 오면 36%로 줄어버립니다. 따라서 오늘의 미국의 모든 가치관의 붕괴는 크리스찬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크리스찬들이 또한 교회가 사회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CDC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금요일까지 잔슨앤잔슨, 즉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가부를 CDC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혈전응고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표하자 일단은 잔슨앤잔슨 백신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일회성으로 인기가 높았던 잔슨앤잔슨 백신이 혈전응고 현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CDC에서 사용을 지금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오는 금요일에 최종적인 회의를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우치 박사는 미국인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지금 백신을 다 맞았으며 이 백신이 끝나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망에 대하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텍사스에 있는 보호시설 소식입니다. 500명의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 어린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텍사스에 있는 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보호소입니다.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사연에 대해서 발표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에서 걸려서 죽었다 또는 거기 있는 청소년들의 난동에 의해서 죽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사인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더 발표의 추이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메이커인 H&M 패션 스토어가 앞으로 24시간 안에 옷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옷대여업도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랄스 로렌과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옷들을 빌려가서 입고 24시간 안에 세탁기를 포함해서 반납을 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낡았을 때는 30%로 바잉을 할 수 있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옷도 빌려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